안녕하세요. 책번님입니다. 오늘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 베르테르는 그림을 그리는 시인이자 법을 공부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법관 에스시로부터 자신의 시골 마을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독한 삶을 중요시하는 베르테르는 이 요청의 이행을 미루다가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서 무도회를 열 때에야 비로소 시골 마을로 방문합니다. 거기서 그는 아름다운 여인 로테를 만나게 됩니다. 베르테르의 사랑은 강렬한 감정으로 로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우울과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테에게 이미 약혼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혼자인 알베르트가 돌아오자 베르테르는 자신이 로테를 완전하게 차지할 수 없음에 양보하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로테를 잊지 못하고 3년 후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알베르트와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르테르는 사랑의 상실과 고통으로 인해 다른 곳에 열정조차 쏟지 못하게 되며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18세기의 베르테르는 사랑에 대해 너무나도 로맨틱한 멘탈리스트였으며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그 사랑은 집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르테르는 감정적인 에고이스트로서 예술적 기질과 함께 타고난 성격이었습니다. 만약 교육과 지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이러한 감성은 발전적인 방식으로 나아갔겠지만 당시에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18세기 당시 사회적 흐름은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전환되어 가던 시기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낭만주의에 대한 염원을 품었으나 실제 감정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망과 헤어날 수 없는 허무함 속에서 언제까지나 우울함 속에서 버무려져 있던 것입니다. 만약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베르테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다면 그는 매우 낭만적인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종류에 대해 현실적인 균형감을 가지고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으며 고집스러움도 지녔습니다. 베르테르는 인생이 허무하고 고독만이 마음의 진정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우울함은 베르테르의 천성에 내재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테에게 빠진 것도 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베르테르와 로테가 처음 만나는 장면은 로맨틱한 동화와 같은 한 남자가 창가에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한 여인의 첫눈에 반하는 상상과 달리 전혀 다릅니다. 베르테르가 로테를 처음 보았을 때 로테는 집에서 자신과 비슷한 얼굴의 동생들에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밝고 활기차게 웃으며 로테는 따뜻하게 돌보아주고 있었습니다. 로테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지만 공손함과 거만함으로 자신을 감추려 하지 않으며 현실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 속에서 울적해하는 베르테르에게 로테는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사회성을 겸비한 구원자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늘 우울함 속에서 감정 조절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꾸만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듯한 느낌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가 바로 감정적 결핍 해소의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테는 베르테르에게 좋은 파트너였던 셈입니다. 로테는 실제로 병든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인물입니다. MV는 임종을 앞두고 로테에게 함께 있어줄 것을 청합니다. 로테는 그동안 자주 그녀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친절함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MV는 로테와 자신의 남편을 함께 앉혀놓고 남편이 모르게 가게에 공금을 꺼내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비밀을 오랫동안 감추며 자신을 괴롭혔던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 대비하며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로테가 옆에 있음으로써 죽음에 맞서 용기를 갖게 된 MV인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로테를 통해 마음의 위안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베르테르에게로 향하는 어디든지 로테가 있는 곳은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으로 가득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베르테르에게서 넘어선 신성한 존재입니다. 베르테르는 로테 앞에서 고통과 혼돈에서 해방되며 대화할 때 그녀의 목소리만 들으면 정신이 아득해져 넋이 멍하게 됩니다. 사랑의 열정으로 시달리는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그녀도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베르테르의 경쟁자인 로테의 약혼자 알베르트는 훌륭하고 다른 모든 이들과 호감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 베르테르는 상대적으로 비참함과 결핍감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 차지할 수 없는 사랑은 무엇이든 결국 고통일 뿐입니다. 베르테르의 결핍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공사관 비서로서 다른 장소로 떠나도 베르테르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예민하고 소외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얽매여질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주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생각과 함께 점점 자아상실감까지 심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탈출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도망치면서도 베르테르의 고통은 변모하여 모습만 달라진 채 언제나 따라다니며 지속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순간도 로테를 생각하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허감에 지쳐가며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으면 그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르테르의 사랑이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의 포기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인생에 다른 중요한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엔 너무 젊었다. 젊은 시절엔 인생이 긴 여정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모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베르테르는 로테가 알베르트보다 자신과 함께 있는 편이 더 행복할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로테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로테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는 로테에게는 알베르트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의 결혼은 기정사실이었기에 그의 고통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형벌과도 같다. 만약 베르테르가 정말로 로테를 차지하고 싶었다면 현실에서 도피하기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사랑을 쟁취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가 타지로 떠나버린 것은 괴로운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욕구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허상을 만들어 그것에 도피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공허감과 감정적 갈증을 불러올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결핍을 남들에게 내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있는 것처럼 꾸미고 없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을 보호하려 든다. 하지만 이런 자기 위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마치 깊은 상처에 일회용 밴드를 붙인 것처럼 그것을 떼어내면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다시 드러날 뿐이다. 현실을 마주해 받아들이지 않던 베르테르는 점점 변해간다. 불만과 불안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그의 전체를 사로잡는다. 그는 지독한 권태감에 빠진다. 권태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바둥거리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그의 내면을 좀먹어 그는 항상 슬픈 얼굴을 하고 점점 고집불통이 되어간다. 알베르트는 여전히 좋은 사람, 좋은 남편이었지만 베르테르는 자신이 끊임없는 불만 속에 살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감정 속에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알베르트와 로테의 원만한 사이를 나쁘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을 갖는다. 실제로 그 부부는 사이가 나쁘지 않음에도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에 대한 반감으로 뒤틀린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한 과부의 집에 새로운 머슴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범인은 앞서 있던 머슴으로 과부를 좋아하다가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새로 온 머슴을 살해한 것이다.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베르테르가 묻자 범인은 아무도 그 여자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침착하게 말한다. 살인의 동기에 대해 범인은 이렇게 말했을 뿐임에도 베르테르는 당시 로테와 알베르트로 인해 크게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차에서 그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범인의 행동에 정당함을 부여하며 자신이 변호를 맡아 그를 무죄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베르테르는 재판에 패배하고 만다. 베르테르는 범인을 구해내지 못한 것에 절망하고 거기에 시련의 아픔까지 합쳐져 더욱 괴로워한다. 머슴을 단지 살인범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살인은 도덕적이지 못한 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랑의 목매는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베르테르의 연민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순수한 사랑의 열정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사랑은 계산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순수한 것이기에 사랑에 몸을 던질 수 있었다. 하지만 맹목적인 감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은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베르테르는 일도 사랑도 성공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한다. 그의 슬픔은 너무 깊어져서 이제 더 이상 도피할 곳이 없다. 모두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달은 베르테르는 죽음을 결심한다. 알베르트를 죽이거나 로테를 죽이거나 자신이 죽어야 자신의 고통과 절망이 끝나므로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한다. 그는 계산적이지 못한 사람이어서 자신이 누려야 할 인생의 가치와 죽음을 놓고 저울질하거나 부부를 갈라놓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하므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로테의 행동을 보며 베르테르의 슬픔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로테는 베르테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호감이 가고 함께 있으면 유익한 남자로 생각했다. 그녀에게 베르테르는 친구로 괜찮은 사람이다. 로테는 베르테르에게 결혼한 자신과 조금은 거리를 두어달라고 말한 뒤 그를 다시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느낀다. 또한 그와의 만남에서 서로 생각이 일치했던 순간 느꼈던 충만함을 떠올린다. 그녀는 베르테르가 남편이나 연인이 아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한다. 만약 자신의 형제로 바꿀 수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친구와 맺어주면 오래도록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을 하나씩 떠올려 본다. 베르테르에 비하면 로테는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명확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베르테르를 통해 자아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감정에 사로잡히고 자기 연민에 빠지며 이성적인 제어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혀 패자임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연연해지는 경험도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베르테르가 알베르트의 존재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여행 중 다른 여자와 만난 후 돌아오지 않았다면, 변호사로서 실패한 후에도 더 큰 목표를 위해 힘차게 나아갔다면, 로테가 자신을 밀어내더라도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더욱 강한 의지를 가졌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소중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멈추고 포기한다면 우울함과 힘이 고조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테처럼 자신의 이익과 현실성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로테는 젊음에도 감정이나 이상만 따르지 않고 현실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녀는 진짜 사랑과 일시적인 호기심의 차이를 구별하며 스스로의 행복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크게 상처받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로테와 같이 스스로를 위해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상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리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